어느 날 오후 수아는 퇴근길에 늘 방문하던 한적한 강변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가 공원 한 구석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엄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수아의 품에 안겼다. 수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이면에 숨겨진 따뜻하고 이타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홀로 그림을 그렸다.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텅 빈 비서가 아닌 자유롭고 아름다운 화가였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오래된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수아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남겨진 과거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이재한, 리재한은 한성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배신당한 경험은 그를 늘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갈망했다. 특히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라진 첫사랑 김수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는 수아를 잊지 못해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고 형식적인 맞선 자리에도 나가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재한의 부모인 이 회장, 리 회장과 박 여사, 박 여사는 아들의 오랜 고독을 보다 못해 강제로 맞선을 주선했다. 그들은 재한에게 이게 너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재한은 마지못해 맞선 자리에 나섰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여자를 찾고 싶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다. 재한의 개인 비서인 김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재한을 짝사랑해왔고 어떻게든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재한의 맞선 상대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맞선 장소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등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녀는 재한이 맞선에서 실패하면 자신이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수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가득했다. 재한이 약속된 맞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김수아였다. 수아는 민지의 계략으로 인해 맞선 장소가 바뀌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상사와의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것이다. 재한은 수아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재한은 자신이 찾던 첫사랑이 바로 자신의 회사 비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수아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아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재한은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며 수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수에게 자신의 과거와 부모님을 잃은 슬픔, 그리고 기억 상실증이라는 비밀 때문에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재한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는 수아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아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녀를 시험하려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피어났다. 민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한이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그가 수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재한이 수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두고 봐. 내가 이 재한을 손에 넣을 거야. 저 여자는 내 것이 될 수 없어. 민지는 자신이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수아의 순수한 마음과 재한의 진심을 지켜보고 있던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때 재한의 부모인 이 회장과 박 여사가 맞선 장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들이 평범한 비서와 맞선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회장은 재한에게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냐. 당장 저 여자와 헤어져라라며 고함을 질렀다. 박 여사는 수아를 향해 천한 것 내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에게 꼬리를 쳐 라며 비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수아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가득했다. 재한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이재한, 리, 재한은 자신의 첫사랑 김수아, 킴수아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곁에 다가갈 기회를 잡았음에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 김도진 행세를 계속하며 수아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 했다. 그는 수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그녀의 섬세한 그림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수아 역시 김도진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억 상실증의 고통과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민지는 재한이 김도진 행세를 하며 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재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재한의 부모인 이 회장, 리 회장과 박 여사, 박 여사에게 수아가 과거가 불분명한 여자이며 재한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이라고 이간질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민지의 말에 넘어가 수아를 더욱 경멸했고 재한에게 민지와 결혼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라고 강요했다. 민지는 재한의 주변 인물들에게 수아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비서 업무에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발하여 서아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재한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한성그룹의 중요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이 전시회를 통해 가문의 예술적 품격을 과시하려 했다. 전시회는 재한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김민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서아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시회 시작 직전 전시될 작품 중 가장 비싼 도자기, 작품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서아의 손에 쥐어주며 이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하여
서아가 작품을 훼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전시회 시작 직전 도자기 작품의 흠집을 발견하고 격분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감히 우리 가문의 보물에 손을 댄 것이냐? 민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수아 비서가 작품을 만지다 실수로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서아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당장 해고야. 서아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작품을 만지기는 했지만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였다. 재한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아버지. 어머니, 수아 씨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김민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김민지는 재한의 시선에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재한은 수에게 다가가 깨진 도자기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흠집, 이건 단순한 훼손이 아닙니다. 이건 이 작품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재한은 과거 서아와 함께 미술사를 공부하며 고대 미술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 도자기가 사실은 고대 문서에 언급된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작품임을 알아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깨진 부분을 연결하고 특수 광선으로 비추자 도자기 안에서 미세한 문양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일반적인 훼손과는 달랐다. 이는 마치 도자기가 숨겨왔던 비밀을 서아의 손길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는 듯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 그리고 모든 전시회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서아가 사실은 이 작품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재한은 그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미술 경매 파티의 개막 시간이 임박했다. 연 회장 무대 뒤편은 아수라장이었다. 음향 장비는 제멋대로 지지직거렸고 귀빈의 의상에 쏟아진 와인 얼룩은 선명했다. 자선 경매 전시될 서아의 대표작 차가운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은 액자가 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김민지는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정서아 중 서아에게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렀다. 정서아, 너 정말 제정신이야. 파티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해결해내지 못하면 내가 네 아들 이준, 리준, 이 다니는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네 신분을 폭로할 거야. 그녀는 서아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을 언급하며 비열하게 협박했다. 그녀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서아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다른 임직원들과 파티 준비를 돕던 스태프들도 김민지와 이 회장, 리 회장, 박 여사, 박 여사 예편에 서서 서아를 비난했다. 저 여자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네. 이혼한 주제에 뭘 한다고 설치는 거야. 그들의 비난은 서아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재한, 리재한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아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진 액자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특수 접착제와 붓,
그리고 섬세한 유화물감을 꺼내 능숙하게 그림의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다. 제안은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평소 그림을 그릴 때 익혔던 섬세한 기술과 꼼꼼함을 활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가운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은 마치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다음으로 그녀는 메인 스크린의 기술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갔다.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는 비웃으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서한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평소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익혔던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스크린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스크린은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선 경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고대 도자기가 사라진 것이었다. 박 여사는 도대체 내 도자기는 어디다 뒀어? 네가 경매품 관리자잖아. 라며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서아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요. 서아의 목소리가 연 회장 뒤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 사이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김민지가 서아를 밀쳐내려 손을 뻗는 순간 제안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아챘다. 김민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자기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민지 씨와 박 여사님이 경매품 목록이 없는 도자기를 추가하려 했던 것을 제가 미리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암호화된 USB를 꺼내 제안에게 건넸다. USB 안에는 김민지가 경매품 목록을 조작하려는 증거와 함께 사라진 도자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제안은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서아는 평소 김민지와 박 여사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섬세함과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숨겨진 추리력은 제안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는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이재한이 중앙 무대로 걸어 나갔다.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재한입니다. 한성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는 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제안은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고 김민지와 박 여사의 악행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경매품 조작 시도, 서아에 대한 모욕과 협박, 그리고 그녀를 이혼녀로 몰아가는 음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모든 임직원들과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김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제안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저의 마지막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제 아내 정서아입니다. 그는 천천히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서아는 충격과 혼란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제안은 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수아 씨, 당신은 제가 당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던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재하는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정서아, 당신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아내, 그리고 제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이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제 아내 품에 안겼고 연 회장은 감격적인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과 후회 속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쓸모없는 이혼녀라고 비웃던 서아가 순식간에 한성그룹 CEO의 아내가 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재한은 정서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다. 미술 경매 파티의 개막 시간이 임박했다. 연 회장 무대 뒤편은 아수라장이었다. 음향 장비는 제멋대로 지지직거렸고 귀빈의 의상에 쏟아진 와인 얼룩은 선명했다. 자선 경매 전시될 서아의 대표작 차가운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은 액자가 깨진 차에 바닥에 놓여 있었다. 김민지는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정서아 중 서아 얘에게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렀다. 정서아, 너 정말 제정신이야. 파티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해결해내지 못하면 내가 네 아들 이준, 리준, 이 다니는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네 신분을 폭로할 거야. 그녀는 서아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을 언급하며 비열하게 협박했다. 그녀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서아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다른 임직원들과 파티 준비를 돕던 스태프들도 김민지와 이 회장, 리 회장, 박 여사, 박 여사 예편에 서서 서아를 비난했다. 저 여자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네. 이혼한 주제에 뭘 한다고 설치는 거야. 그들의 비난은 서아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재한, 리재한군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아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진 액자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특수 접착제와 붓, 그리고 섬세한 유화 물감을 꺼내 능숙하게 그림의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다. 재한은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평소 그림을 그릴 때 익혔던 섬세한 기술과 꼼꼼함을 활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가운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은 마치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다음으로 그녀는 메인 스크린의 기술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갔다.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는 비웃으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평소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익혔던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스크린의 시스템을 재부칭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스크린은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선 경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고대 도자기가 사라진 것이었다. 박 여사는 도대체 내 도자기는 어디다 뒀어? 네가 경매품 관리자잖아.
라며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서아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요. 서아의 목소리가 연 회장 뒤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 사이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김민지가 서아를 밀쳐내려 손을 뻗는 순간 재한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아챘다. 김민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자기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민지 씨와 박 여사님이 경매품 목록이 없는 도자기를 추가하려 했던 것을 제가 미리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암호화된 USB를 꺼내 재한에게 건넸다. USB 안에는 김민지가 경매품 목록을 조작하려는 증거와 함께 사라진 도자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재한은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서아는 평소 김민지와 박 여사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섬세함과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숨겨진 추리력은 재한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는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이재한이 중앙 무대로 걸어 나갔다.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재한입니다. 한성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는 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재한은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고 김민지와 박 여사의 악행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경매품 조작 시도, 서에 대한 모욕과 협박, 그리고 그녀를 이혼녀로 몰아가는 음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모든 임직원들과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김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재한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민지와 이 회장 박 여사,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저의 마지막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제 아내 정서아입니다. 그는 천천히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서아는 충격과 혼란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재한은 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수아 씨, 당신은 제가 당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던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재한은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정서아, 당신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아내, 그리고 제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이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재한의 품에 안겼고 연 회장은 감격적인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과 후회 속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쓸모없는 이혼녀라고 비웃던 서아가 순식간에 한성그룹 CEO의 아내가 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제안은 정서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다. 이재한 리 제한 CEO의 깜짝 정체 공개와 정서화 중 서 RH에 대한 공개 프로포즈는 한성그룹의 자선미술 경매 파티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재벌 CEO의 파격적인 선택, 첫사랑 비서, CEO의 아내가 되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서아의 순수함과 제안의 진정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동화로 회자되며 큰 감동을 안겼다. 파티 현장에서 망연자실했던 김민지, 김민지와 이 회장, 리 회장, 박 여사, 파크 여사,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은 제안의 지시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에 경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명성과 경력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제안은 그들이 서에게 저질렀던 모든 부당한 행위와 모욕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서아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나 기억 상실증을 앓는 여자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제안의 곁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제안은 그녀에게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주려 했지만 서아는 그보다 제안의 진심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 서아 씨 이제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요. 제안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회의감이 아닌 서아로 인해 얻은 깊은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제안 씨,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저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치유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 때 받았던 작은 도움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제안은 서아의 생각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서아의 이름을 딴 정서아 예술재단을 설립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단은 특히 젊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서아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서아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 솜씨는 재단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어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고 그들의 작품은 재단의 자선 경매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제안은 서아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서에게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그녀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아는 놀라운 학습 능력과 통찰력으로 제안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한성그룹의 중요한 자문이자
사회공헌 사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제안과 함께 그녀가 늘 그림을 그리던 강변 공원을 찾았다. 이제 그 공원에는 그녀의 그림이 그려진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제안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아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첫사랑을 다시 찾았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제안의 품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비서가 아닌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달았고 이제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정서아 중 서아크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대저택에서 외롭게 미술을 하던 기억상실증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 CEO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정서아와 이재한, 리재한은 재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손꼽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현실적인 감동을 주었다. 이재한은 서아의 영향으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고 한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룹의 이유는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한성그룹은 이제 탐욕이 아닌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정서아 예술재단은 그녀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재단은 특히 젊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 세계 곳곳에 설립했다. 서아는 직접 센터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공감 능력으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김민지, 킴민지와 이 회장, 리 호회장, 박 여사, 박 여사는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의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기억 속에 묻혔다. 그들은 서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서아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오후 서아는 재한과 함께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던 강변 공원을 찾았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함서아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영감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이준, 리준과 그 후에 찾아온 두 번째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들의 해맑은 미소는 서아의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재한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첫사랑을 다시 찾았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제 아내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생명력을 뽐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왕이자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두 번째 봄 연을 영원히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억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비서 시절부터 변치 않았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서와의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김수아. 김수아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재벌가 비서였다. 재벌그룹 신성그룹의 서류 더미에 파묻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벌레, 차가운 철벽녀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 이재한 리 재한의 첫사랑이자 과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한때 촉망받던 미술 학도였다. 그녀의 등에는 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춰진 고통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녘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집중력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고통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저주와도 같은 기억 상실증을 억누르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늘 딱딱한 로봇이라고 비웃었고 그녀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비아냥거림은 수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묵묵히 참아냈다.